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업기초 능력의 9번째 조직 이해 능력의 첫 번째 하위 능력인 경영 이해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직을 운영한다고 할까요? 보통 이제 경영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조직을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자가 된다던가 리더가 아니면, 조직 경영은 내가 신경 써야 돼? 라고 이제 오해할 수는 있는데, 조직이 지금 어떤 경영 전략을 갖고 갈 때 같이 구성원들하고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 이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신이 속한 조직이 경영 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또 의사결정 과정, 또한 자신이 속한 그 조직의 경영 전략을 다른 조직과 한번 비교하고 구분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경영자의 역할. 경영자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운영합니다. 최근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A는 경영 목적에 따라 경영 전략을 마련했고 자금을 모아서 종업원을 고용을 했대요. 내가 만약 CEO라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CEO예요. 그럼 가장 먼저 일단 왜 어떤 회사를 차릴지에 대한 그런 목적, 경영, 회사의 비전,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전략, 가격을 최소화하고, 하겠다. 아니면 비교 우위 전략도 있을 거고, 다양한 전략이 있을 거예요. 차별화 전략도 있을 거고, 그거는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혼자 1인 기업 아닌 이상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필요하겠죠. 구성원 고용도 해야 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경영의 첫걸음. A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지인들과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였다. A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최고 경영자의 사업 방향성이 자신의 방향성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전 직장의 최고 경영자는 신기술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꾸준히 기술적인 혁신을 이룰 것을 사업 방향성으로 삼았지만 A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람이므로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다.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자, 이에 따라 A씨와 지인들은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을 경영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으로 등록하고 근로자를 모집, 채용하였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컨설팅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경영 목적과 경영 전략과 자금과 인적 자원, 사람을 고려를 하였다입니다. 그래서 경영의 첫걸음 사례를 통해서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영 목적, 구성원, 자금, 경영 전략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관련 자료나 담당자들의 면담을 통해 내가 속한 조직의 경영상 특징과 현황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회사를 한번 차려보세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차릴지, 내가 차리는 회사의 목적은 뭔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그런 데를 만들겠다. 그래서 전기차 개발 및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술 개발과 매력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해서 경영 전략을 비교 우위 전략으로 하겠다. 등등.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기 바라요. 자, 경영이라는 것은 조직이 수립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죠. 과거에는 그냥 경영을 단순히 관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관리만 하면 끝. 이게 선순환 체계로 어떻게 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나중에 피드백을 받아서 보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직원도 관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은 관리 위에도 조직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 일련의 활동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조직은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조직에 공통적인 경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특정 조직에는
이제 적합한 특수 경영 외에는 일반 경영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조직의 특성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영의 구성 요소에는 일반적으로 경영 목적과 그 사람, 조직 구성원, 자금, 전략의 4요소가 있습니다. 경영 목적은 조직의 목적을 어떤 과정과 방법을 택하여 수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은 조직에서 일하고자 하는 임직원들로서 이들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경영 성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선발, 그러니까 채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경영자는 조직의 목적과 필요에 부합하는 구성원을 채용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배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이, 이제 돈이 필요하죠. 자금은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전을 의미하죠. 자금이 부족할 경우는 원하는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죠. 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무엇을 하고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죠. 이 전략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경영의 과정은 일단 경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미래상, 그리고 대안,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있는데 그런 대안을 분석해서 실행 방안을 선정하는 게 이제 계획 단계고요. 이렇게 계획에서 설정된 부분을 갖고 실제 달성, 실행을 시키는 것이 경영 실행 단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경영 평가고 또 피드백을 해서 이게 선순환 체계로 되는 게 경영의 과정이죠. 경영자는 조직의 변화 방향을 설정하는 리더이며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에 부합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결합시키고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경영은 경영자가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에 필요한 인재와 자원을 확보, 배분하여 경영 활동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죠. 계획이라는 것은 조직의 미래상을 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분석하고 또 실행 방안을 선정하는 단계가 계획 단계고 이에 따라 실제 경영 실행이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는 이제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과 조직 구성원들을 관리하는 단계이죠. 그리고 경영 실행에 대한 평가는 수행 결과를 감독하고 교정하여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으로 이제 구성됩니다. 경영 활동 유형에는 고객 가치를 높이고 비용과 원가를 낮추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외부 경영 활동과 내부 경영 활동으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경영 활동은 조직 외부에서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서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는 주로 시장에서 이루어진 활동으로 자사의 차별적 가치를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게 외부 경영 활동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케팅 활동을 말합니다. 한편 내부 경영 활동은 내부를 이제 잘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인적, 물적 자원 및 생산 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직 내 인사관리, 조직 내 재무관리, 조직 내 생산관리 이런 부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외부하고 내부가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경영창가 제도라고 해서 산업민주주의 발달과 함께 근로자 또는 노동자업을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중시됨에 따라 이들을 조직의 경영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경영참가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이사회, 그래서 노조가 그 경영인으로서 참여를 하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국제경쟁의 가속화와 급격한 기술 발전과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대립적인 노사 관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이 되면서 이제 윈윈, 상생, 함께하는 그래서 경영 참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 참가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경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것이고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근로자들 혹은 노동조합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현장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장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죠. 이를 통해 이제 궁극적으로는 노사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경영 참가 제도는
조직의 경영에 참가하는 공동의사결정 제도와 노사협의회 제도, 이윤에 참가하는 이윤 분배 제도, 자본에 참가하는 종업원 지주 제도, 노동주 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럼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직의 의사결정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비해 복잡하고 또 그 효과는 불확실하죠. 따라서 조직의 의사결정은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기존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특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사례를 볼게요. 불량률 해결 방법. L은 전자회사의 부품 조립 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래요. 최근 계속 불량품이 발생하자 L과 그의 동료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다. 먼저 조직 내에서 그동안 부품 불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왔는지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으나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했대요. 참석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대안을 모두 도출한 뒤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토의를 거쳐 이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회의에서 나온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부품 불량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일단 왜 불량률이 증가됐는지 신기술을 도입을 해야 이제 대안으로서 불량률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뭐 신기술을 도입해야 될지 아니면 업무 시간을 너무 직원들이 피곤해서 그런가? 업무 시간을 단축해야 할지 아니면 생산 라인을 변경해야 할지 그럼 장점과 단점을 다 또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장점, 단점. 신기술 도입하면 장점은 뭐 신제품이 출시될 수가 있지만 단점은 어느 세월에 뭐 많은 투자 비용도 필요하고요. 뭐 어렵겠죠.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 교육도 해야 되고. 근데 업무 시간 단축과 관련된 장점은 뭐 직무 만족도가 증가돼서 근데 이제 단점은 시간을 이렇게 줄이니까 또 인건비가 많이 들 수가 있고. 또 생산 라인 변경은 별도 추가 비용은 없는 장점은 있지만 새로운 생산식 라인에 익숙하려면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다양한 그 대안들을 장점과 단점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선택 방법도 같이 의사결정권자가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가 제대로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야겠죠. 그리고 직원들에게 설문도 한번 돌리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냐면, 일단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하고 이를 진단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단계, 주요 문제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문제가 분석 가능하고 해결 방안이 확실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보가 제한되고 있고 여러 견해들이 공존하게 됩니다. 또한 혁신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현재의 체제 내에서 기존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되는데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모형들이 있지만 일단 문제 발견부터 해결한 제시까지 구조화된 행동 순서를 나타내고 있는 이 점진적 의사결정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래요. 그게 점진적 의사 모형의 가장 큰 프로세스는 확인 단계, 개발 단계, 그 다음에 선택 단계입니다. 그 확인 단계 안에는 문제를 인식하고 진단하는 단계로 되어 있고요. 개발 단계는 그 다음에 탐색을 하고 나중에 설계를 하는 단계죠. 자, 확인 단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의사결정이 필요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진단하는 단계인데 진단 단계는 문제의 중요도나 긴급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단 시간을 줄이고 즉각 대응해야 하죠. 일반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리스트한 후 주요 문제를 선택하거나 혹은 문제의 증상을 리스트한 후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확인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개발 단계인데요.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예요. 개발 단계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탐색 과정. 이는 조직 내에서 관련자와의 대화나 공식적인 문서 등을 참고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결안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결정자들이 불확실한 해결 방법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결정 기법을 통해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단계에 문제를 인식하고 진단하고 새로 그 해결 방안을 이제 모색하는 거, 또 없음 기존의 해결 방안이 없으면 새로운 해결 방안을 또 설계하는 게 이제 개발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면 실행 가능한 해결안을 선택하는데 선택을 위한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의사결정권자의 한 사람에 의한 판단을 통해서 하는 선택, 그 다음에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통한 선택, 그 다음에 이해관계 집단이 서로 토의와 교섭,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교섭과 을 통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 방안이 선택되면 마지막으로 조직 내에서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실행하죠. 이런 집단 의사결정의 특징은 한 사람이 가진 지식보다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집단 지식,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가 더 많아서 효과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죠. 또한 다양한 집단 구성원이 갖고 있는 능력은 각기 다르므로 각자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볼 수 있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집단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결정사항을 수월하게 수용하고 의사소통의 기회도 향상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특정 구성원에 의해 의사결정이 독점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보통 이게 집단 의사결정을 할 때는 대표적인 방법이 처음에 하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비판 없이 제시해서 그 중에서 최선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는 비판하지 않는다. 또 문제에 대한 제안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아이디어는 많이 나올수록 좋다. 모든 아이디어들이 제안되고 나면 이를 결합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거죠. 또 브레인스토밍을 응용한 방법으로 브레인 라이팅도 자주 활용된대요. 브레인스토밍은 구두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라면 브레인 라이팅은 포스트잇 같은 메모지에 의견을 적은 다음 메모된 내용을 차례대로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조직의 경영 전략을 통해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요. 그 글로벌 리딩 기업들은 그 조직의 독특한 경영 전략들이 있대요. 아마존은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존은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기업 기반 업체입니다. 또 가장 먼저는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최근에는 이제 그 제품 라인을 소매품, 가전 제품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온라인 유통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서비스와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 우위를 구축하고 있대요. 픽사 들어보셨죠? 토이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인크레더블, 라따뚜이 같은 그런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사인데요. 여기도 지속적인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픽사는 신선한 소재와 뛰어난 상상력으로 관객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 창의성의 비결은 브레인 트러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자율과 협력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각 그 회사마다 조직마다 그 독특한 이 경영 전략이 있어서 성공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은 저렴한 가격을 통한 고객 점유율을 확대하고 또 인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했대요. 그리고 픽사는 수평적인 의사소통, 창의적 스토리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도 이렇게 다양한 이게 성공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조직은 먼저 경영 전략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 모습인 비전을 구명하고 전략 목표를 설정하는데 전략 목표를 설정하면 그 대안들을 수립하고 실행 통제하는 관리 과정을 거치면서 최적의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 환경을 분석을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수합 분석이라고 해서 이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험 요인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죠. 그래서 환경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전략을 도출하죠. 전략은 크게 조직 전략, 사업 전략, 부문 전략
이게 규모에 따라 조직 전략, 각 사업 전략, 그 안에 부문 전략으로 구분될 수가 있고요. 가장 상위 전략인 조직 전략은 조직의 사명을 정의하고 또 사업 전략, 두 번째 사업 전략은 사업주 수준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법과 방향을 다루고요. 부문 전략은 그 기능 부서별로 사업 전략을 구체화해서 세부적인 수행 방법을 결정합니다. 경영 전략 예로는 이제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등이 있고 경영 전략이 수립되면 이를 실행하고 목적을 달성해서 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죠. 자,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은 일단 미션 비저닝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그 처해 있는 환경을 분석해서 환경 분석한 결과를 갖고 경영 전략을 도출을 해요. 크게 조직 전략, 사업 전략, 부문 전략.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서 나중에 경영평가를 통한 이제 피드백 과정을 거칩니다. 그 대표적인 경영 전략으로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을 한번 보면요.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는 것은 해당 사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이 있습니다. 원가 우위 전략은 원가 절감을 통해서 해당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죠. 싸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통해 단위 원가를 낮추거나 새로운 생산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죠. 또 차별화 전략은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뭔가 고객에게 가치가 있고 독특하게 인식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으로 차별화 전략을 많이 쓰죠. 그리고 집중화 전략은 특정 시장이나 고객에게 한정된 전략으로 원가 우위나 차별화 전략이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경쟁 조직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한정된 시장을 원가 우위나 차별화 전략을 써서 집중 공략, 집중화 전략, 집중 공략하는 집중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그 직업기초 능력의 조직 이해 능력의 첫 번째 이 조직을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경영 이해 그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